오늘은 챕터 3의 레슨 첫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제목이 도형과 그레디언트로 인스타그램 로고 만들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뭐 이렇게 해당 레슨에서 결과도 미리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요 기능을 어떤 걸 사용했는지도 쭉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그 혼자 책 보실 때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마스터 클래스 시간에는 생략하고 바로 스텝 1번부터 해서 쭉 따라서 한번 실제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제 교재 130페이지에요. 보시면 스텝 1번에 보면 컨트롤 N을 눌러 뉴 도큐멘트 창을 이제 그림을 그리려면 도화지를 깔아야겠죠. 일러스트레이터 켜시고 컨트롤 N 눌러서 도큐멘트 창 띄워가지고 상단에 웹 프리셋을 이용해서 웹 프리셋 누르면 여기 어드밴스드 옵션 펼쳐보면 미안해요. 화면 또 가려놨네. 다시 컨트롤 N 해서 상단에 여기 웹 프리셋에 오셔가지고 여기 이제 가로 세로 사이즈를 입력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입력해도 되고 어차피 프리셋에 보면 여기 웹 사이즈에서 1280 하고 1024 요런 사이즈도 있고 또는 여기 뷰 올 프리셋 요 버튼 눌러보시면 여기 일러스트레이터가 제공하는 다른 프리셋도 있거든요. 아무튼 여기 해당하는 거 뭐 선택하셔서 만드셔도 되고 또는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시고 내가 직접 뭐 가로 세로값 크기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웹 프리셋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컬러 보드가 RGB 컬러에 레스터 이펙트 해상도는 스크린에 최적화된 72ppi 그리고 단위는 픽셀로 되어 있습니다. 프린트 탭에 들어가면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로 되어 있는데 웹에 들어오면 기본 단위가 픽셀로 되어 있어요. 아무튼 스텝 1번에 따라서 웹 프리셋을 선택하고 크레이트를 눌러가지고 도화지 아트보드 하나 깔고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스텝 2 스와치 패널을 열고 필 스와치 패널 열고 자 일러스트레이터에 색을 적용하는 그 공간이 두 개가 있다. 그쵸? 개념이 첫 번째가 필 면의 공간, 두 번째가 스트로크 회계 공간이에요. 여기를 선택해도 되고 여기 컬러 패널에 있는 거 선택해도 되고 또는 스와치에 있는 패널을 뭘 선택해도 다 세 개가 동시에 작동하거든요. 그래서 뭘 선택하셔도 상관없거든요. 일단은 스와치 패널 띄워가지고 필은 색 없음 넌으로 할게요. 참고로 요 빌 색깔 없음 있죠. 넌 하고 싶으면 여기 빗금이 이렇게 슬러시 모양으로 나 있죠. 그래서 단축키도 슬러시 누르면 바로 색 없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슬러시. 자, 색 없음하고 그 다음에 스트로크는 블랙 기본 디폴트에 블랙이 들어가 있네요. 그쵸? 이렇게 한 다음에 툴바에서 레탱글 툴을 선택하래요. 레탱글 툴. 레탱글 툴 선택하고 그냥 클릭 드래그하면 이렇게 드래그한 대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 있지만은 일러스트레이터에는 도형 만드는 도구 있죠. 요런 거 꾹 눌러보면 밑에 하위 툴도 있는데 아무튼 레탱글 툴을 뭐든 선택하고 그냥 아트보드 빈 곳을 한번 클릭하면 이렇게 수치대로 만들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책의 설명대로 가로 세로 200 그리고 탭을 눌러줄게요. 200 이제는 오케이 그러니까 엔터를 입력해도 돼요. 또는 탭 눌러서 단위도 한 번 더 확인을 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오케이 눌러가지고 도형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뭐 대충 이렇게 냅둘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스트로크 패널에서 웨이트 20포인트로 설정하래요. 스트로크 패널에 가가지고 항상 내가 필요한 패널이 없다 싶으면 상단의 윈도우 창 메뉴에 가서 선택하시면 돼요. 체크하시면 나타나거든요. 자, 여기 들어와서 20포인트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20포인트로 주고 자, 요게 왜 가운데 여기 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스트로크 줄 때 보시면 여기 정렬의 기준을 여기 실선을 기준으로 제가 확대를 좀 해볼게요. 여기 패스를 기준으로 지금 20포인트 두께를 줬잖아요. 이 패스를 기준으로 바깥으로 10포인트, 그 다음에 안으로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를 주는 개념이 있고 가운데 걸 눌러보면 안쪽으로만 패스를 기준으로 안쪽으로만 20포인트 요거 누르면 바깥쪽으로만 20포인트 이런 식으로 스트로크의 정렬, 얼라인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딱히 뭘 하지 않으면 항상 캡도 그렇고 코너도 그렇고 얼라인 스트로크도 그렇고 제일 첫 번째 있는 게 디폴트 상태예요. 처음 설치하면 이렇게 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20포인트 설정하고 자, 그 다음에 정사각형 안쪽 모퉁이에 있는 지금 131페이지 보고 있어요. 스텝 3 모퉁이에 있는 임의의 요걸 보고 라이브 코너라고 하거든요. 라이브 코너 위젯이라고 하는데 요걸 잡고 클릭 드래그하면
명수님 빠르면 나중에 다시 보기 해서 천천히 한번 봐보세요. 시간 관계상 더 천천히 하기는 잘 힘들 것 같아요. 클릭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지금 화면에 R 해서 보이죠? 이렇게 해서 대충 55픽셀로 잡으면 돼요. 잡으면 되는데 나는 만약에 이 수치를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면 여기 상단에 컨트롤 패널을 봐도 여기서도 55 해서 엔터 치면 이렇게 레디우스 값을 딱 맞출 수도 있고요. 또는 트랜스폼 패널에 가시면 여기 이렇게 레디우스 값이 있습니다. 여기서 수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수정을 하실 수도 있고 아무튼 55픽셀을 이렇게 적용해 가지고 모퉁이에 라운드를 적용을 시킬게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순서로서 자 이제 인스타그램 로고의 렌즈 부분 안에 동그라미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나 책에 보면 이제 툴바에서 엘립스 툴을 선택하래요. 자 여기 레탱글 툴 꾹 누르면 여기 엘립스 툴 원 만드는 도구예요. 단축키는 L이거든요. 보통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도형 만들 때 레탱글 툴이랑 엘립스 툴 요거 두 개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축키가 디폴트의 레탱글 툴은 단축키 M으로 되어 있고 엘립스 툴은 L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외워두면 편하겠죠. 자 요거 이용해서 그 다음에 아트보드 빈 곳을 또 클릭해서 가로 세로 95픽셀짜리 정원을 만들어래요. 물론 여기 있죠. 여기 클릭해서 자 봐봐요. 선택 해제하고 L 다시 엘립스 툴 선택하고 여기 가운데쯤 왔다 갔다 하면 자동으로 스마트 가이드 덕분에 보라색으로 센터라는 글자가 뜨거든요. 요때 클릭해가지고 클릭한 곳을 기준으로 크기를 키우는 Alt 키, 그 다음에 정원을 만들 수 있는 Shift, Alt Shift를 같이 눌러서 요렇게 만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책에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엘립스 툴 선택하고 아트보드 빈 곳 하나 선택해서 이렇게 창 나타나면 여기서 95픽셀 가로 세로 95 해서 이렇게 만들어래요. 책에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책에 대충 적당한 크기로 네모를 만듭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로고 만들 때도 막 이렇게까지 수치적으로는 하진 않지만은 적당히 비율은 생각하면서 항상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혼자서 뭔가 다른 로고를 만들든 다른 뭔가 디자인물을 만드실 때도 굳이 이렇게 해서 클릭해서 뭐 100 입력해서 이렇게 안 만드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기준이 되는 큰 틀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비율은 맞춰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바깥에 만들어진 것도 작고 가까이 가지고 오면 자동으로 이렇게 센터에 이렇게 딱 달라붙게 됩니다. 스마트 가이드 활성화 단축키가 컨트롤 U거든요. 실수로 잘못 눌리면 이 스마트 가이드가 꺼져요. 이렇게 보라색 그 가이드라인 안 나타나죠. 컨트롤 U 다시 누르면 이렇게 스마트 가이드가 활성화되고 가운데에 이렇게 위치를 시킬 수 있습니다. 위치 시킬 수 있고 역시나 뷰에 들어가면 단축키가 여기 있거든요. 스마트 가이드. 요 친구예요, 요 친구. 컨트롤 U. 요걸로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132페이지. 스텝 다섯 번째 보면 보자. 그 위에 팁박스도 꼭 확인해 보세요. 위에 다섯 번째 보면 이제 동그라미 여기 오른쪽 위에 그 뭐지 플래시 터지는 요것도 하나 만드네요, 그쵸? 마찬가지로 여기 엘립스 툴 선택해서 책에서는 여기 셀렉션 요게 딱 만들어졌죠. 요거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른 색깔 다음 거 준다고 뭐든 클릭해 버리면 선택했던 도형에 색이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요거 V 기본 셀렉션 툴로 항상 돌아왔으면 아트보드 빈 곳을 한번 클릭하면 선택이 해제됩니다. 해제되고 다시 이제는 색을 바꿔도 상관없어요. 바꿔도 적용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필에 블랙을 넣고 스트로크는 색 없음 처리한 다음에 엘립스 툴 눌러가지고 아트보드 빈 곳을 한번 클릭해서 가로 세로 27픽셀짜리 도형을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항상 이동할 때는 V 셀렉션 툴 이용해서 적당히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도록 합니다. 디테일하게 움직이고 싶으면 방향키 이용하면 1픽셀 단위, Shift 방향키는 10픽셀 단위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요. 자, 적당히 화면 확대해가지고 그냥 한 요쯤에 위치하면 좋겠다 싶은 그 위치에 놔두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인스타그램 기본 틀은 벌써 다 만들었어요. 교재 132페이지 밑에 팁박스 보면 팁박스 보시면
요거 보시면 여기 컬러 관련해서 뭐 스와프 시킨다거나 여기 뭐 색 없음 처리하고 요런 거 설명도 있거든요. 요것도 꼭 참고해 보세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그라디언트로 면을 한번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33페이지입니다. 스와치 패널에서 뭐 이렇게 하래요. 그쵸? 하라고 하는데 그냥 꼭 저렇게 안 해도 상관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역시나 레팅글 툴 선택하고 아트보드 빈 곳 클릭해서 가로 세로 300픽셀짜리 도형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만들어 주고 이제서야 색을 적용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색은 나중에 적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색을 적용해주고, 그리고 이제 스텝 2가 보면 빨간색 도형이 인스타그램식 로고를 가리고 있잖아요. 그쵸? 얘를 제일 뒤로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레이어 순서상.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레이어를 만들면 자동으로 그룹으로 막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지금은 비록 요 도형 포함해서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요 친구를 잡아서 드래그 앤 드롭해서 제일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순서를 바꿀 수는 있지만은 하다 보면 일로 작업하다 보면 아무리 간단한 디자인 만들더라도 레이어가 한 10개는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럴 때는 단축키를 쓰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교재 133페이지 밑에 보면 단축키 설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설명드리자면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대괄호 키를 누르면 한 칸씩 올렸다가 내렸다고, 대괄호 키,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르면 최상단, 최하단 이렇게 보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도형을 만들면 기본적으로 제일 위에 위치해 있으니까 곧바로 컨트롤 시프트 대괄호 키 여는 거 눌러가지고 최하단으로 보낸 다음에 이 친구도 자꾸 왔다 갔다 해보면 스마트 가이드 덕분에 이렇게 곧바로 센터에다가 딱 정렬을 시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인스타그램 로고 기본 틀 밑으로 해당 네모 도형을 정렬을 딱 센터에 시켰어요. 자, 계속해서 교재 134페이지. 자, 그 다음에 요 빨간색 도형은 다시 레디우스 값을 적용시키도록 할게요. 물론 요거 눌러서 대충 이렇게 라이브 코너 위젯 이용해서 이렇게 대충 만드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근데 책의 설명과 같이 요 라이브 코너 기능 이용해서 R 값 줄 때 디테일하게 주고 싶으면 항상 여기 트랜스폼 패널에서 다 요거를 관여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설명드리자면 여기 링크 모양 아이콘 있죠? 사슬 모양. 요거를 체크 해제하면 왼쪽 오른쪽 따로 줄 수 있어요. R 값을 제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30을 입력하면 자, 이렇게 왼쪽 위에만 30픽셀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기본적으로 여기 항상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책에 보면 65픽셀 엔터 치면 이렇게 다 같이 하나만 바꾸면 다 같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아이콘이 클릭되어 있으면요. 해서 자, 아무튼 요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형태는 다 만들었어요. 이제 요 친구에다가 그라디언트만 적용하면 되겠죠. 계속해서 자, 스텝 네 번째 빨간 사각형을 그라디언트로 채워 보겠습니다. 사각형에 삘이 선택된 상태로 툴바 아래쪽에 있는 그라디언트 아이콘을 클릭해서 기본 그라디언트를 채워주도록 할게요. 자, 요 친구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툴바 밑에 보면 그라디언트 있죠. 그라디언트. 자, 삘이 선택되어 있고 그라디언트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기본 디폴트 그라디언트가 딱 들어가게 돼요. 자, 그리고 그라디언트, 자, 스텝 5번째 보면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그라디언트 슬라이더 왼쪽 아래에 있는 흰색 색상 정직점을 더블 클릭하래요. 요거를 색깔을 이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 전에 요 친구 타입을 리니얼이 아니고 레디얼로 하도록 할게요. 요거 옆에 있는 거는 아마 다음 레슨에서 나올 거예요. 자, 동그라미 형태로 주도록 할게요. 그라디언트의 색깔을 바꾸고 싶으면 여기 그라디언트 슬라이더 바에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요 친구가 켰는데 요것밖에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상단에 있는 요거 옵션 아이콘 누른 다음에 쇼 옵션 누르면 모든 패널 등 어떤 패널이건 간에 이렇게 숨겨둔 패널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열 수 있어요. 자, 열었으면 이제 요 친구 흰색 색 정지점을 더블 클릭하면 뭐가 뜨냐면 요거랑 똑같은 게 떠요. 컬러 패널이. 여기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기본 디폴트 그라디언트는 흑과 백으로만 이루어진 그레이스케일 모드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 바에 흰색 아니면 검은색밖에 없습니다. 왜 컬러가 없지? 라고 당황하지 말고 이때는 컬러 모드를 바꿔주면 돼요. 우리가 요거 스텝 1 첫 번째 만들 때 아트보드 자체를 RGB 컬러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색상 정지점 더블 클릭해서 나타난 여기 컬러 패널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메뉴 아이콘 누르고 RGB
캔버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RGB 색을 적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CMYK로 작업하고 있다면 CMYK 누르시면 돼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레이스케일에 체크가 되어 있죠. 요거를 RGB 클릭해서 RGB로 바꿔줍니다. 이제 여기 슬라이드 바 있는 거 누르면 이런 식으로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책에 지금 뭘 줘라고 되어 있냐면 밑에 보면 135번, 135페이지 스텝 6에 보면 색깔 뭐 이렇게 각 정지점마다 이렇게 주세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거가 EFC055거든요. 자, 여기 헥사 코드 있습니다. 여기다가 EFC055 탭 누르면 이렇게 그 컬러 넘버거든요. 이게 일종의 RGB 관련된 색을 쓸 때 컬러 넘버를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색을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 색을 넣을 때도 만약에 여기 끝에 있는 검은색을 선택하면 또다시 더블 클릭해보면 또 그레이스케일 모드예요. 이것도 눌러가지고 RGB 바꾸기 귀찮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요 친구 하나 선택했죠. 요거 한번 선택한 상태에서 다음 거 클릭하면 자동으로 RGB 컬러 색이 이렇게 딱딱딱딱 찍히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거는 그레이스케일이니까 얘는 선택하고 자꾸 밖으로 드래그 앤 드롭 하시거나 또는 선택된 상태에서 옆에 있는 휴지통 아이콘 클릭하면 이렇게 딱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색 정지점이 1개, 2개, 3개, 4개, 5개 만들거든요. 자, 제일 끝에 위치하고 이 친구 두 번째 거 선택해서 일단 위치만 맞춰 놓을게요. 로케이션을 25%, 가운데 거 선택해서 50%, 25 단위로 지금 확장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75% 만들고 이제 하나씩 여기 책에 표 있는 대로 색을 넣으면 돼요. 색을 넣으면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색 안 넣겠죠. 실제로는 색 이렇게 넣지 않고 그라디언트의 색을 추출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구글 이미지에서 인스타그램 로고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인스타그램 로고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인스타그램 로고가 나오면 요거 마우스 우클릭해서 이미지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일러스트레이트에 돌아와서 컨트롤 V 해서 붙여 넣을게요. 붙여놓고 크기도 적당히 좀 비슷하게 맞춰볼까요? 맞춰놓고 이제 여기 있는 색을 추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지금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이 오브젝트 있죠? 그리고 이렇게 잘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그쵸? 자, 여기 밑에 보면 컬러 피커라고 있어요. 요걸 이용해서 자, 여기 있는 색깔 뭐든 하나 클릭하면 이렇게 바로바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색상 정지점 클릭하고 이거 다시 누를 필요 없어요. 한번 누르면 계속 선택되어 있거든요. 대충 이쯤 색깔 또 추출해주고 네 번째 거 선택해서 또 대충 이쯤 선택해주고 다섯 번째 거 선택해서 대충 이쯤에 거 이렇게 색을 추출해 주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이게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제가 사실 유튜브에 일러스트레이터 초반 강좌에 요 예제가 똑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 베스트 질문이 뭐가 있냐면 제가 만약에 요렇게 일러스트레이터에 만든 그라디언트 도형이 있죠. 그리고 제가 일반 빌로 되어 있는 도형이 있을 때 제가 여기 있는 아이드로퍼 툴 또는 아까 그라디언트에 있는 요걸 이용하든 간에 뭘 누르건 간에 아이드로퍼 툴 모양으로 색을 추출하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만든 그라디언트는 스타일까지 이렇게 같이 들어오는 반면에 얘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그라디언트일 뿐이지 아웃라인 모드로 보면 이미지거든요. 이미지. 그래서 클릭하면 그라디언트가 추출되는 게 아니고 클릭한 단색이 추출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만든 그라디언트는 스타일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색을 추출하시면 됩니다. 색을 추출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136페이지 끝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그라디언트 모양을 이렇게 수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단축키 G 그라디언트 도구를 누르면 이렇게 그라디언트 슬라이드 바가 보이는데 요거 무시하고 책에도 보면 적당히 왼쪽 밑에서부터 오른쪽 위로 이렇게 드래그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렇게 드래그 하면 인스타그램 로고처럼 이렇게 형태를 띠게 되는 거예요. 바탕화면이 이렇게 띄게 되고 그라디언트 색은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만약에 여기 세 개 오브젝트를 다 같이 선택하고 색을 바꾸려고 봤더니 두 개 다 물음표가 떴잖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 두 개는 스트로크로 된 상태고 이 친구는 면으로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만 Shift 키 누른 채로 다중 선택하고 검은색 스트로크 잘 들어간 거 보이죠? 요거 선택해서 요거는 흰색으로 적용할게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것도 선택해서 마찬가지로 이번에 여기다가 바로 줘버리면 흰색의 스트로크가 생기겠죠. 그러지 말고 B를 클릭해서 앞부분으로 불러온 다음에 다시 흰색을 적용해서 이런 식으로 인스타그램 로고를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되게 뭐지? 눈으로 보면 엄청 쉽거든요. 근데 처음 일러스트레이터 다루실 때는 요게 되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라디언트 색깔을 넣는 것도 그렇고 그라디언트 G 눌러서 이렇게 모양 바꾸는 것도 그렇고 색을 나중에 또 바꾸고 싶으면 얼마든지 또 클릭해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필 또는 스트로크 색깔은 클릭하고 여기 스와치 패널에서 적용을 하시면 되고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색을 적용할 때는 더블 클릭해서 RGB면 RGB, CMYK면 CMYK로 변형해가지고 슬라이드 바 있는 거 눌러도 되고 또는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여기 컬러 피커 있죠. 요 아이콘을 통해서 이미지 하나 불러넣고 이미지 있는 색을 다 추출해도 상관없습니다.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미리 색상 정지점을 다 찍어 놓으세요. 몇 개라도 찍어 놓고 하나씩 클릭 추출 하나씩 클릭 추출하면 빨리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가이드 기능을 이용해서 정렬을 해봤는데 사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온라인 정렬 패널이 있거든요. 도형끼리 정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레슨 첫 번째 시간으로서 정렬 기능은 딱히 사용하지 않고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 스마트 가이드 이용해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오브젝트끼리 정렬을 딱 달라붙게끔 일종의 그 포토샵의 스냅 기능이랑 그 같은 개념이에요. 이렇게 달라붙게 해서 그라디언트가 있는 인스타그램 로고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슨 첫 번째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